학사 업무용 메신저 쿨 메신저, 블로그 플랫폼 샘스토리,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쿨북스 등 선생님을 위한 서비스가 모여있는 컨텐츠 통합 플랫폼 쿨스쿨. 그 선생님들의 교육 콘텐츠하고 또 좋은 에듀테크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잘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시대 2021 미셸입니다. 조준기입니다. 네, 어느덧 10번째를 저희가 맞이했는데요. 오늘 게스트는 어떤 분이실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얼굴이 저보다 좀 더 큰 분을 제가. 진짜요? 아, 네. 세상에 존재한다고요? 네. 거짓말. 네. 뭔 소리야? 쿨스쿨의 오진현 대표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봐요, 아, 크죠? 사실이었군요. 제가 그 처음 딱 뵌 순간 네. 변강쇠, 뭐 네. 누들누들 뭐 이런 네. 이미지가 좀 있으세요, 그죠? 네, 이미지만 있지 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형입니다. 아니 이미지가 그러면 기대하는 게 좀 있으실 텐데. 뭐 이미지는 이제 그냥 호탕하고 남자다운 느낌들 좋아하고요. 저는 요즘 그 미소년 스타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수세요. 네. 미소년 같은 스타일은 될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절대 될 아예 수 없는 생각을 안 스타일. 그런가요? 하지. 네. 생각을 하지. 아, 우리 욕심이지. 그래도 어머니는 저 이병헌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저희 성공시대 2021 좀 보셨죠? 팬이죠. 다 봤으니까요. 네. 어떤 심정이었어요? 나도 뭐 성공한 사람이니 저기 한번 나가야지. 너무나도 사실 성공하고 싶고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나가기에는 아직 뭐 저는 준비가 안 됐다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인터뷰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왜 왔지? 거절을 했었는데 성공하고 싶어도 나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 나오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전문 경영인처럼 일을 하다가 이제는 스타트업으로 새로 차린 우리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금은 다르죠. 우리가 대부분 인터뷰했던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처음부터 사업을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 오 대표는 조금 달라요. 사실 이제 사업으로 시작한 게 몇 년 안 된 자기는 스타트업이라고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입에 좀 다들 익어서 쟤는 스타트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나이에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 친구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오 대표를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어찌 생각을 하고 보면 모셨어요. 가장 걸맞는 대표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러면 좀 회사 소개 좀 들어볼까 봐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시나요? 네. 저희 회사는 온라인 그 교육 컨텐츠 플랫폼이고요. 주로 공교육 쪽의 선생님들과 에듀테크를 대상으로 선생님들의 컨텐츠, 그다음에 에듀테크 컨텐츠를 모아서 실제 교육 현장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실 시작은 제가 98년도에 만든 쿨 메신저, 그 메신저를 개발해서 사실 학교 쪽에 보급하다 보니까 어느덧 선생님 이제 35만 정도가 쓰는 메신저가 돼 있더라고요. 카톡 같이. 네. 그래서는 이제 카톡보다 더 많이 먼저 만든 그런 거니까요. 주 사용자가 초중고 선생님이었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좀 하다 보니 학교 현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도 직장인이고 교육도 해야 되고 네. 이제 행정 업무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없다는 걸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가 만든 교육 컨텐츠를 그 선생님들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이나 매체가 사실은 없었었죠.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까 뭐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 저는 이제 96년도에 네. 질환지교 소프트라는 개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설립에 관련된 것들도 관여를 많이 했고 주인이 아닌데 오너십을 갖고 작년까지 이제 26년을 근무하고 나왔는데 그 같이 있었던 멤버들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여기가 내 회사가 아니구나를 점점 체감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 거를 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오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환쪽에서 만든 아이템이 이제 쿨 메신저고 그다음에 쿨 메신저 기반으로 또 다시 확장한 게 쿨스쿨입니다. 쿨 메신저는 안 놔주시더라고요. 쿨 메신저는 이제 컴즈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쿨스쿨 제가 만든 이제 플랫폼에 대한 큰 그릇을 양도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뵙고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어깨 넘어 듣고 그리고 제가 또 아이를 낳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정말 우리 가까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사실 학교 현장 내에서는 그런 교육의 변화를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아이들을 좀 창의적인 부분이나 좋아하는 부분들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느리고 좀 교육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네. 일을 하라고 내가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 소명감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오픈 플랫폼으로 그런 컨텐츠를 육성하는 일을 좀 해서 좀 교육의 어떤 약간의 변화로 생긴다면 우연찮게 선생님들을 접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시작을 했으니 그런 영향을 좀 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초기에 생각했던 어떤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네네. 지금 뭐 잘 가고 있는지 나오고 보니 어떤지 네. 두 가지를 그렇지. 좀 간략하게. 공교육 쪽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1,700개사 정도가 사교육, 공교육 합쳐서 그런 저희가 기업들이 있는데 76%가 10억 원대 미만의 굉장히 영세한 사업들이에요. 특히나 공교육 쪽 사업한다고 하면 다들 영세하거나 오래 못 간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을 만큼 이쪽에 에듀테크 산업 부분들이 크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5만의 접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꿈을 꾼 거죠. 그리고 이제 쿨스쿨 플랫폼을 5년간 투자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에듀테크라는 부분에 관심도가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은 교육학자들, 선생님들이 얘기해도 먹히지 않던 어떤 변화의 얘기가 코로나가 와서 대다수가 이제 비대면이어야 하니까.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비대면을 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이 조성이 돼 있지 않느냐가 정부의 질문이었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동안에 정부가 다 주도적으로 끌었고 이학스터라든지 이런 데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다 과부하로 다 서버가 죽고 죽고 나니까 대체할 수 있는 에듀테크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의 이슈에서 이런 비대면 에듀테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조금은 자극이 많이 간 해가 작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쿨스쿨은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부 쪽에서의 예산 편성과 같이 성장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는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43만 있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1만 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 걸 못 쓰게 하기 전까지는 35만 명이 썼었거든요. 못 쓰게 했었어요? 왜? 저희는 이제 경쟁이 민간이 아니에요. 교육청이 늘 메신저 만들었더니 교육청 메신저가 나오고 통합연수 만들었더니 통합연수 사이트를 교육청에서 만들고 그래. 이런 문제를 사실은 계속 오랫동안 겪어와서 제가 또 17년에는 정치의 인맥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절감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교육 쪽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했으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꺾이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방향을 정했을 때 정책에 휘둘리거나 이럴 만한 정도의 어떤 회사 방향이 설정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위험은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제가 이제 교육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이제 투자 받고 분사를 시키면서 이제 외부 투자 받아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17년 6월 달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사설 메신저 쓰지 마라. 쿨 메신저라고까지 언급을 시켰었어요. 공문에.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다 쓰시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2달 만에 11만 5천 명이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사용자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사업도 3분의 1은 날아갔겠죠. 수익도. 굉장히 사실 타격이 너무 커서 정부에서 기분 나빠 카카오톡 쓰지 마. 내가 이모톡톡으로 바꿔줄게.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그거 써야 되는 거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할 때 민간 산업이 영향받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서 그게 영향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못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그 법이면 날 지켜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그 법 기반으로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교육청에. 근데 권고안으로만 돼 있어서 공고안인데 뭘 지키냐? 몇 년 동안 계류돼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제가 아는 인맥과 새롭게 다 총동원해서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제를 의무화시키는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혼자는 안 되니까 제가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그 불공정 모니터링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저 때문에 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걸 좀 당겨내는 데는 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 8월 달에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피해 사례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불공정 모니터링 단이라는 조직이 꾸려져 있고 저도 거기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그거를 이게 풀어드릴 수 있는 라인이 좀 생겼다는 거. 이게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선 좀 좋아진 거. 나아진 다행이네요. 환경이죠. 그래도. 예. 우리 선배가 길을 좀 터놓으셨네요. 그러네. 아니 그 앞서서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좀 뭐 보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간절했으니까. 결손까지? 겸손합니다.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네. 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아니면 뭐 코로나로 또 극복도 하셨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권하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권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오너십 갖고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했는데 오랫동안 사실 한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사실은 창업을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내가 빨리 내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 창업이라는 맛을 알았다면 빠르게 좀 더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지금은 젊은 친구든 기업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도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좀 불러일으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더 창업을 해라 라고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쿨스쿨이 한 5년, 10년을 바라보면 어떤 모양으로 갈 것 같다, 회사가. 네.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쿨스쿨은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코로나 때문에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아진 거는 긍정적인 면. 근데 조금 더 리스크한 면은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대기업이 이런 플랫폼 사업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정부도 지금 그 교육 플랫폼 사업에 ISP 사업이 10억짜리인 만큼 이렇게 사업 계획이 나올 만큼 관심도가 높아진 건 저희한테 좋은 점인데 너무 시장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공룡 기업들이 사실은 이 사업에 욕심을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쿨스쿨이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 쪽에 M&A 되는 것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사실 생각도 하나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비전은 제가 사실 그 다양하게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타겟만 교육 쪽이 아니라고 하면 플랫폼을 또 필요로 하거나 하는 쪽의 시장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컴즈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단순히 교육 플랫폼이 아니라 지향했던 건 파스였어요. 파스가 뭐냐면 플랫폼 애즈 어 서비스라고 해서 또 플랫폼의 플랫폼 형태를 또 취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관심도가 좀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형태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들이 많았네. 생각보다 또 말씀을 잘하시네요, 우리 오 대표님이. 네. 네? 자, 근데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걸 지키면 성공할 수 있다, 믿는다,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듣고 계시나요? 네. 예. 잘 듣고 있어요. 예. 듣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적을 만들지 말라. 젊었을 땐 모두 나 있고 내 주장도 되게 세서 사실 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 이런 부분들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화도 좀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예전부터 아니었고 사실 예전에는 피해갔던 스타일이라면 지금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저는 사실 큰 트러블이 없으면 트러블 내는 부분들만 사실 피해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사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 살아가면서 꼭 도움이 안 되더라도 굉장히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조 대표가 이런 것들 조금 예민해하고 싫어하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사실 그것만 안 하고 나머지 맞는 부분들을 사실은 찾아서 즐겨도 이 사람하고 충분히 좋은 관계를 좀 만들 수 있어서 그게 뭐 직원이 됐든 주변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내 사회 친구들이 됐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다 들이받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갈 사람 같이 가고 뭐 네, 이런 맞아요. 의미일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 네. 그 넓게 그 사람들을 다 신경 쓰질 어.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나하고 또 코드 맞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시간적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인간 오진현이 우리 사업가 진현이에게 뭐 잘해왔다도 괜찮고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말 한마디 해볼까요? 제가 친구들 그 모임에서 늘 스타트업입니다 90도 인사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과 다양한 인맥을 쌓았으니 너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었으니 힘내서 열심히 파이팅 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좀 남겨주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당혹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잠깐이나마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좀 의외인 거는 제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이 인터뷰는 재밌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다큐로 가냐. 그랬는데 오니까 좀 일부는 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다큐. 근데 그 와중에 진현 대표님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네. 유쾌했고. 근데 대부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잘려. 맞아, 이 편집하는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다큐의 모습이 아, 좋은가 봐. 이렇게 좀 농담하고 뭐하고 하면 이렇게 좀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다 잘. 진현 대표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바쁜 시간에 쪼개서 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잘될 성공한다면 겁니다.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죠? 계기가 생기면 더 좋겠네요. 우리 근데 다 한 같이 25년 동안의 그런 관리자의 경험이 제가 볼 땐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참 안 될 수가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죠? 그런가요? 아직 네. 뭐 홍보를 안 하고 있어서. 물론 더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구독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또 지인들께 소문을 아, 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그래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네, 구독, 알림. 고맙습니다.